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함수로서 디카운터 함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건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카운터 함수는 어떤 함수이냐? 데이터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 중 데이터가 있는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디카운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의 목록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관련 데이터의 모임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첫 번째 행은 각 열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필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 목록과는 별개로 별도의 셀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지정한 후에 함수의 인수로 사용해야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여러분들 이용하셔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카운터 함수는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대상으로 지정된 열번호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열번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 숫자로만 기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필드명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셀 주소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되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들을 복숭아와 키위와 포도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참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 넘버를 좀, 이것이 1열이다, 2열이고 3열이고 4열이고 5열이라는 걸 이렇게 임시로 한번 입력을 시켜드리고 난 이후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명히 복숭아인 것이 이 전체 데이터 목록에서 몇 개로 나와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는을 쓰시고요. 디카운터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목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B의 3에서부터 F의 9번까지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숭아인 것이 이 데이터 필드명 중에 몇 번째 열이냐, 두 번째 행이기 때문에 숫자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목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품명은 복숭아이다, 이렇게 C12포인트에서부터 C13포인트까지 블럭을 잡아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복숭아는 이 전체 데이터 목록표에서 몇 개, 하나, 둘, 세 개라는 것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분명히 키인 것을 찾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디카운터라고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아주실 때는 반드시 필드명도 포함이 된 범위를 잡아주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콤마를 치시고요. 조금 전에는 숫자의 2를 썼는데 이번에는 셀의 주소인 C의 3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타이핑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분명의 키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D의 12에서 D의 13포인트까지 이렇게 엔터를 치셔서 하시게 돼도 똑같은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명히 포도인 것을 이번에는 필드명을 직접 입력을 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운트라고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날짜에서부터 2000까지 나온 F의 몇 번지요? 9번지까지 쓰시고요. 콤마. 그 다음 이번에는 더블 탐브를 치셔서 품명이라고 직접 이렇게 필드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명.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 탐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분명히 포도인 것, 이렇게 엔터를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카운터 함수를 구할 때 열번호의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켰는데요. 첫 번째 열번호를 쓰거나, 두 번째는 여러분 셀 주소인 C3 포인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필드명을 여러분들이 글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카운터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범위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바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verage 가로 열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열, 2열, 3열, 4열, 5열, 즉 다시 말해 5열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드명은 숫자 5로,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분명히 복숭아인 것만.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4000 값이라는 평균 값이 나온다. 자동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품명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G 그런 다음에 범위를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이번에는 셀 주소인 F의 3포인트, F의 3포인트, 콤마, 그 다음에 품명의 키위,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명이 포도인 것은 필드명을 직접 글자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verage, daverage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필드명이 포함된 것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금액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포도인 것 이렇게 엔터를 쳐주셔도 값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로 나가는 부분이 dget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get 함수는 유일한 값을 찾아내는 값입니다. 데이터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유일한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찾으려는 값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오류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찾으려는 값이 없을 때, 유일한 값인데 찾으려는 값이 없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찾으려는 값이 여러 개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NUM 이렇게 해서 느낌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찾으려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하시는 방법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매출액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액은 이 전체 범위에서 1열, 2열, 3열, 4열, 5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기를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쓰시고요. 자, dget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5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좀 빠졌는데요. 여기는 다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빠졌네요. 자, 그럼 다시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dget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액이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죠. 형태가 5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분명히 책꽂이인 것.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정확하게 책꽂이의 데이터 값인 25만 원이 나오는 매출액이 이렇게 계산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dget 쓰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의 몇 번, 3번,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린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정확하게 분명 린스, 일종의 약간 find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값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유일한 값만 찾아내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용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get을 써야 되겠죠? dget 쓰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매출액이라고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그 다음에 콤마, 품명은 복사용지에서 이렇게 따로 지정된 그 셀을 참조를 하셔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그 전체적인 개념과 어떻게 열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다음 강좌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나머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별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